흑사군 투자자본의 CIO 김영근입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계엄령하고 탄핵. 이 탄핵 국면 때문에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S&P나 피치사나 뭐 이런 데서 벼르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이 되면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헌재 쪽에 진행만 잘 되면 헌재에서 뭐 2월 달 안에 이제 파면 결정이 나고 그러면 이제 대선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이런 국가 신용등급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환율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환율에서 한 30원에서 40원 정도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간 부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원화의 펀더멘탈이 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달러의 원래 적정 환율이 저희가 계산하기로, 저희 모델로 계산하기로는 1,55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환율이 이런 일이 없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한 30원에서 40원 정도? 요 정도 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헌재 판결이 나면 조정을 하겠지만, 조정을 해도 한 3, 40원 정도?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하고 금융위험 쪽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환율이 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만큼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달러 강세의 어떤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않으면, 이거를 원인을 모르면, 달러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제 좀 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지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달러의 가치를 판단할 때 보는 지표가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빨간색 선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 쫙 누적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으로 돈이 다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요. 미국으로 돈이 막 몰려 들어오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이 흐름과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 달러 가치와의 관계는 거의 이제 아주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전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누적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국이나 이런 데는 투자할 데 없어. 우리는 미국이 좋아. 이러고 미국에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순유입이 이렇게 많이 되면서 달러가 당연히 강세로 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순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될 때 한번 강세로 일어났다가 순유입이 조금 스무딩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죠. 이렇게 조정했다가 다시 지금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달러 강세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좀 정말 좋은 기회였죠. 달러를 살 기회였고 이게 1320원대 우리나라 그 환율로 보면 그때였는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와서 지금 109까지 올라왔어요. 109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요 전고점이 116인가 그렇거든요. 116. 116까지는 당연히 전고점까지는 가고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달러 유입량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116이나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 상대통화 유로화인데 유럽 쪽도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독일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고 프랑스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유로존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중국이죠. 예. 이 유럽이 생각보다 중국 내수 시장에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파는 게 많잖아요. 독일은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고 뭐 유럽 쪽 전체적으로 보면 명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비재들을 중국에 많이 팔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유로화가 약해진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화가 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 이상 달러는 강세 추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지금 달러는 좀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116, 지금 109인데 116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이 116일 때, 달러 116일 때 우리나라 원화가 1440
4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달러가 116까지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 가까이, 1,480원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에 비해서 원화 약세가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때와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달러, 이게 원 달러가 올라가려면 최소한 달러는 방향적으로 달러 가치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다. 특별히 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서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제 좀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달러는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런 지표들이 꺾일 때까지는 달러 강세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달러는 아직도 싸다. 그러니까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차트를 갖고 왔는데 요게 파란색 선,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적정 환율 레벨이에요. 레벨인데 지금 현재 원달러가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적정 환율 레벨은 지금 1,500원, 1,550원에서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방향성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정 환율보다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2022년에 1,440원일 때는 적정 환율이 1,400원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큰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올라와도 조정 잘 안 나오는 게 적정 환율이 이미 1,550원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 바빠요. 쫓아가기 바빠서 크게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지표인데 이제 RSI 지표거든요. 요게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과열 상태가 아니에요. 요게 보면은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과열이 일어나야 이제 뭔가 의미 있는 고점이 나오는데 이 과열이 나올 때까지는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1,550원을 넘어서 적정 환율 넘어서 1,650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저희 1차로. 1,650원에서 80원 정도 가면 아마 이게 과열권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달러를 한번 팔아줘도 괜찮다. 이게 그때는 달러를 한번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600원대 들어가면 좀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를 한번 팔아서 원화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희 펀드도 지금 달러에 다 풀 오픈이 돼 있는데 한 1,600원 넘으면 저희 지표상 요게 이제 고점에 오면 그때 이제 환해지 상품으로 다 전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차익 난 거를 다 챙기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차익 실현해서 챙기고 그 다음에 자산 수익률로만 이제 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